어깨는 관절과 근육이 있어 팔을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니까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팔 움직임부터 제약이 생기죠. 팔도 뒤로 돌아가지도 안 하고 옷 입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 어깨 증상이지만 정확한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당기면서 덮기나 이렇게 힘을 주면 팔이 엄청 아팠거든요. 일단 어깨 치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환자의 상태는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학적 최선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황에는 최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임상의사로서 환자에게 제일 맞는 치료를 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힘줄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힘줄 두께의 50% 이하의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여도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셔서 통증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막중한 부담을 느낄 때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을 쓰고 긴장을 한 경우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과 몸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바로 어깨인데요. 저절로 낫는 통증은 없습니다. 자신의 증상과 진행 상태에 맞는 어깨 치료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법으로 어깨 통증을 해결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환 병원장. 적절한 시기 적합한 치료로 어깨 건강을 지킨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승철 병원장. 최근 젊은 층에서 어깨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어깨를 과도하게 반복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직업이 트레이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시합이라는 걸 나가게 되어서 이제 그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좀 운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깨 통증이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육질 몸을 만들어 건강미를 과시하는 보디빌더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하던 운동보다 시간이나 강도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생겼죠. 하다못해 이제 사소한 거 밥을 먹을 때나 조그마한 물건을 들을 때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잘 때 한쪽으로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통증이 되게 심했었고. 반복해서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어깨 관절이 서서히 닳게 됩니다. 강도를 높이다 보면 힘줄이 손상될 위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어깨 통증은 헬스 트레이너나 어깨 운동을 즐겨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정민규 씨는 하루빨리 어깨가 나아져 예전처럼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통증 없이 그냥 운동을 원 없이 계속 해보고 싶은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어깨 통증을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요. 어깨 병변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4년간 약 36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12% 정도 높은 양상을 보입니다. 나이에선 5, 6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의 발병률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깨가 아플 때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 탓으로 여겨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통증이 느껴졌을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부터 발견하는 것이 치료를 앞당기는 길인데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지만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특성상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고 일단은 콜라겐 주사 치료를 메인으로 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의 움직임을 돕는 힘줄이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정민규 씨는 기존의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였죠. 손상된 힘줄과 인대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콜라겐 주사를 통해 통증이 감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른 주사들은 그때만 좋아졌고 일상생활을 하면 다시 통증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뭐 치료를 하다가도 한 2, 3년 하다가도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사 같은 경우는 맞아 보니까 좀 맞을 때는 좀 되게 아픈데 맞고 나면은 좀 활동 범위가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치료 전엔 가벼운 자동차 키 하나도 못 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회복해 조금씩 어깨 움직임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라는 것은 우리 인대의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들어갈 경우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동안 주사로 사용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 콜라겐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텔로펩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제거하여서 면역 반응을 없앤 그 주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논문에서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저도 환자들에게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증은 오래 둔다고 해서 둔감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더 깊은 통증을 느끼게 되죠. 안용길 씨도 더 이상 통증을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금씩 뭐 아팠는데 괜찮겠지 하고 이제 놔뒀다가 근데 이제 병원에 올 때쯤 돼서는 가만히 있어도 쑥쑥 쑤시고 아프고 팔을 조금 턴다든지 이럴 때는 심하게 막 아프고 특히 이제 옷 갈아입을 때 그다음에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이불을 당길 때는 하고 소리 지를 정도로 그렇게 아팠죠. 조그만 움직임에도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져 온통 신경이 통증에 쏠려 있었습니다. 특히 어깨에서 한 뼘 정도 되는 마디만큼 통증이 심했는데요. 팔을 올리는 것도 어려워져 겨우 어깨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좀 통증이 있죠. 통증의 원인은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었습니다. 안용길님은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8개월 동안 어깨가 계속 아프셨던 분입니다. 너무 아프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통증으로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고 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저에게 내원하셨고요. 제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정도여서 되도록이면 보존적 치료를 해보겠다 생각하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 충격보단 힘줄의 자연적인 노화로 발생합니다. 초기엔 힘줄의 일부분만이 찢어지는 부분 파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분 파열 단계에서 수술적 치료보단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힘줄의 재생을 도와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힘줄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콜라겐 주사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서 도수 치료를 이용하여 관절 운동 범위를 많이 회복시킬 생각입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도수 치료를 진행합니다. 굽은 등을 펴고 회전근개 주변의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증은 줄이고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치료를 병행하면서 평소 문제가 됐던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평소 자세나 주무시는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어깨 관절 자체가 유착이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도수 치료를 해주면은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가동 범위가 좀 늘어나고 순환이 활발해져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감소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횟수가 늘어가면서 조금씩 호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깨가 아플 땐 움직임조차 두려워 어깨 관절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칭을 통해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팔을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전에는 팔을 뭐 거의 의도적으로 안 움직거렸는데 주사를 맞고는 팔을 좀 움직이고 이렇게 털 수 있었다. 이런 게 차이가 있었죠. 이미화 씨는 1년 전부터 어깨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은 팔과 목, 수면 상태에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잠을 푹 자지 못하게 되면서 컨디션도 악화돼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땡기면서 덮기나 이렇게 힘을 주면은 팔이 엄청 아팠거든요. 처음에는 밤에 잘 때 제일 많이 그랬어요. 낮으로 움직일 때보다. 통증을 느끼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보니 팔을 위로 올릴 때 어깨가 찌릿해져 옷을 입고 벗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통증이 극도로 심할 땐 거의 울다시피 하며 옷을 입지도 벗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MRI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어깨 주사 치료를 받으며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느껴왔는데요. 3개월 간격으로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서 주사 치료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2번이나 시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사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콜라겐 주사 같은 특수 주사 치료나 관절 내시경 수술도 고려 가능한 치료 방향이지만 환자분 상담 중에 주사나 수술에 대한 불편함을 걱정 많이 하셨기 때문에 힘줄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기를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 부위에 충격파 파동 에너지를 전달해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회복 기전을 촉진시키고 혈액과 산소의 공급을 늘려 자연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 처음에는 팔을 올릴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을 버쩍버쩍 올리도 뭐 아프지는 않아요. 좋아지니까 계속 지금 좀 더 받아보려고 해요. 체외 충격파는 1분에 1000에서 2000회 정도의 파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손상 정도에 따라 파동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에 통증을 제외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편이라서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주사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팔을 많이 올리게 되면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죠. 이때 염증과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제가 다리를 드는 이런 무거운 걸 좀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팔이 이제 설거지할 때 이제 수세미 돌리는 그런 행동들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아플 정도로 심하게 아파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됐어요. 아들이 다리를 다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자 아들의 병간호를 도우면서 무리를 한 것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소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가 돼 서둘러 병원을 찾았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설거지할 때 그 행동, 이제 각도가 딱 수세미 돌리는 그 행동 할 때만 아팠는데 이제 제 아들 다리 들고부터는 그때 한번 무거운 걸 충격이었나 봐요. 그때부터는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이제 상을 닦는 행동조차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파열된 부위에 생긴 염증이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부분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보존적 치료를 계획하였고 체외 충격파 치료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별로 없어서 주사 치료를 계획하였고 콜라겐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싼 4개의 주요 근육,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인데요. 정영은 씨는 체외 충격파와 도수 치료 등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다 기대만큼 차도를 보이지 않아 콜라겐 주사를 권유받게 됐습니다. 주사를 처음에 시작하면 3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3회를 받았는데 정말
정말 다시 아픈 것보다 50%는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도 더 이제 고통 없이 할 수 있고 지금 또 이제 집안일이나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가 바로 어깨관절입니다. 하지만 넓은 운동 범위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더욱 높은 편인데요. 어깨를 부딪히거나 팔을 잘못 짚고 넘어져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국 씨도 2달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세게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이런 딱딱한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별 증상이 없었는데 한 달 전인가 지나서 이 바지를 입는데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깨 통증으로 인한 영향은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편하게 입고 벗던 바지를 올리지 못하게 되고 즐겨 하던 취미 당구도 하기 어려워졌죠. 잠결에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통증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을 깨기도 했는데요. 황윤국 씨의 어깨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평소에 통증이 있어 오시다가 2달 전에 다치시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타병원에서 초음파상의 힘줄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 위에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 내원 당시에 본원에서 촬영한 MRI상에서 극상건에 완전 파열이 확인됐고 환자분 야간에 통증도 심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심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MRI 검사에선 어깨의 힘줄이나 연골 등의 연부 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전체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도 알 수 있고 신체 검진에서 알기 어려운 숨겨진 힘줄 파열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힘줄 완전 파열 소견이 보이긴 했으나 파열의 크기가 크지 않고 당겨진 정도도 심하지 않아서 내시경 봉합 수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한 회전근개 힘줄 봉합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깨 부위를 1cm 미만으로 미세하게 절개한 후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관절 내부에 삽입합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거나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뼈에서 힘줄이 파열돼서 저 위에까지 당겨간 상태가 보입니다. 당겨간 힘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장에서 이렇게 당겨서 뼈에다가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뼈에서 터져서 당겨 올라간 힘줄의 경우에는 주사나 물리치료로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힘줄을 꿰매주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당겨 올라간 힘줄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닌 어깨와 팔만 마취하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고 관절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정상 근육이나 인대 손상에 대한 걱정도 없죠. 더불어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도 작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뼈에다가 봉합나사를 삽입해서 실을 떨어진 회전근개 힘줄에 통과를 시켜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뼈에 박힌 봉합나사가 보이고 실들이 통과돼서 힘줄을 뚫고 묶여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봉합을 해서 뼈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붙여줄 겁니다. 파열된 힘줄에 봉합실을 통과시키고 파열 부위를 당겨 봉합을 완성했습니다. 3달 전 관절 내시경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줄곧 착용해왔던 보조기를 풀고 어깨 상태와 팔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는데요. 아직은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통해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돼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해 튼튼한 힘줄로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수술 후에 3개월이 지나서 MRI 검사 시행하였고 힘줄이 잘 회복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 관절 운동 범위 자체도 90% 정도 회복된 상태고 90% 정도면은 환자분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통증 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회연 씨는 1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평소 어린 손주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깨가 자주 아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는데요. 갈수록 통증이 느껴지는 횟수는 잦아지고 강도도 더 심해져 어깨 건강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깨하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물치료, 주사, 물리치료를 받아도 밤에 계속 통증이 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팔도 뒤로 돌아가지도 안 하고 옷 입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장바구니에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평소 쉽게 들고 다녔던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죠. 불길한 예감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반대쪽이랑 한번 도수 치료, 고주파 치료 등 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아졌다 다시 아픈 상태를 반복하다가 정확한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이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렸고 회전근개 관절경적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재활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일상생활에 통증 없고 관절 운동 범위 거의 다 회복된 상태십니다. 조금만 더 물리치료를 시행한다면은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어깨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상태에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봉합술을 통해 힘줄이 잘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수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회연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 앞에 나와 어깨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통증도 사라지고 움직임도 회복돼 불편했던 일상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지.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집에서 이제 도르래를 사가지고 추우면은 집에서 하고 따시면은 밖에 나와서 하고. 근데 일단은 통증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이제는 통증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참다 보면 병이 된다고 하죠. 아프지 않도록 먼저 예방하면 좋겠지만 예방이 어렵다면 조기에 치료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깨 통증과 움직임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면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진행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도 점점 큰 수술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파열이 심해지기 전에 주사나 물리치료로 관리하시면 제일 좋겠으나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완전 파열되어 힘줄이 당겨져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봉합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봉합을 하여 본인의 어깨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